그동안 유튜브를 엄청 많이 찍었던데. 저요? 저는 환자가 물어봐요. 자꾸 진짜 물어보는데. 안녕하세요. 이것을 얘기를 안 해서 저 얼굴을 좀 이제 피부가 좀 처져 있는데 이 부분 이제 피부하고 이렇게 당겨보는 이런 걸 해보는데 안녕하세요. 제니스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류한철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황필중 원장입니다. 잘 지내셨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잘 지내셨죠? 네, 뭐 매일 보는 사이인데 네네. 이렇게 어색하게 인사도 해보고 그냥 오늘 방송 촬영이 대본이 없이 진행을 해서 저는 좀 많이 떨리는데 류 원장님만 믿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도 매우 떨리는데 다들 저만 믿어주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볼게요. 네. 류 원장님 근데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오늘은 부모님께 해드리면 좋은 성형 베스트를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황 원장님과 함께 제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베스트를 뽑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중장년층이 성형외과를 많이 찾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아무래도 좀 이제 기대 수명이 많이 연장된 게 그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같은 나이대여도 신체적 나이가 좀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하시고 만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외모에 대해서 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요. 또 성형에 대한 인식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전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자기를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좀 인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부모님들도 성형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도 자녀분들이 이제 오히려 많이 권유를 하고, 저 같아도 그래요. 저희 부모님도 되게 젊게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니까 자녀분들이 자꾸 권유를 해서 명절이나 생일 때 이렇게 좀 특별한 날에 좀 선물로 많이 해드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성형외과를 좀 요즘 많이 찾으시는데 중장년층 부모님들이 주로 어떤 고민을 좀 호소하시면서 방문하시나요? 역시 근데 가장 많은 거는 역시 눈 주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눈이 처지고 피부 탄력이 감소하면서 이제 눈가 주름도 같이 많이 생기고 이제 양쪽으로 눈 처짐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눈이 더 작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도 아무래도 이제 눈 처짐을 이제 가장 많이 호소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하고 기능적인 문제도 있죠. 그리고 또 팔자주름이나 이제 볼살 처짐 뭐 그런 거를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장년층이 돼 가시면서 좀 더 두드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러면 부모님들의 젊음을 되돌릴 수 있다. 부모님께 꼭 해드리면 좋은 성형 베스트 3를 선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3는 바로 하안검,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입니다. 2위는 안면 거상술이라고 하죠. 리프팅 수술을 2위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상안검, 눈썹 거상술이 1위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효도 성형 베스트 3 수술을 선정한 이유와 그 수술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까요? 눈 밑 지방 재배치 그리고 이제 눈 안쪽에 하안검 수술은 하안검 쪽에 있는 지방을 이제 밑에 고랑까지 끌어내려서 재배치를 해서 지방의 윤곽을 좀 개선해주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여분의 피부 그리고 하안검도 이렇게 처지게 되니까 그 늘어난 피부를 제거를 하고 눈꺼풀 쪽으로 이제 피부를 리프팅 올려서 고정시켜주는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면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린 수술도 아닌데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황 원장님 2위 발표해 주시죠. 리프팅을 이제 선정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장년층으로 되시면서 이제 얼굴에 큰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주름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노인 얼굴을 그릴 때도 팔자주름이나 볼처짐 이런 데 음영을 좀 짙게 넣듯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수술 방법은 잠시 얼굴을 좀 빌리겠습니다. 네. 여기 좀 살짝 보시면 네. 우리가 이제 옆쪽 얼굴을 좀 이제 피부가 좀 처져 있는데 이 부분 이제 피부하고 빛이 이제 깊이 있는 심부 조직을 좀 박리를 해서 안쪽에 있는 스마스 근막층이라는 부분을 좀 당겨서 이제 위쪽으로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처져 있는 여유분의 피부를 자연스럽게 좀 젊어지는 부분으로 좀 당겨서 절제를 하고 봉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수술 결과를 보면 이제 제가 팔자주름이 심한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좀 당겨지니까 훨씬 더 젊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거 리프팅 수술 개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요즘엔 중장년층 분들은 이제 인구 비율이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1위로 선정한 상암검과 눈썹 거상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상안검 수술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쌍꺼풀 수술이죠. 쌍꺼풀 수술이긴 한데 많이 처져서 이제 생기는 이제 쌍꺼풀 수술은 이제 안검하수로 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성 안검하수로 인해서 눈을 이제 뜨는 힘이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점점 더 약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눈 뜨는 힘이 약하니까 눈도 굉장히 작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눈매를 좀 또렷하게 하면서 안검하수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상안검 수술을 아무래도 대표적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하시니까 가장 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1위가 된 것 같아요. 눈썹 거상술은 황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때 뭐 눈썹 거상술을 좀 많이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눈매를 또렷하게 한 상안검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나이가 드시면 피부가 처지면서 뭐 이렇게 좀 시야가 가려지고 바깥쪽에 좀 짓무르게 되는데, 이제 이 늘어난 피부 원인을 좀 해결해야지 이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죠. 눈썹 거상술은 우리가 눈썹 밑에서 이제 방추형 모양으로 이제 여유분의 피부를 좀 드러내는 수술이고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여기 만져보시면 눈썹 밑에 이제 피부는 좀 두껍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눈꺼풀로 내려갈수록 좀 피부가 얇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피부가 얇은 눈꺼풀에서 좀 피부를 좀 많이 잘라내면은 아무래도 밑에는 얇은 피부하고 위에는 두꺼운 피부하고 갑자기 이제 만나게 돼서 좀 부담스럽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해결하고자 눈썹 밑에 있는 두꺼운 피부를 좀 제거를 하고 아래쪽에 있는 얇은 피부는 좀 이제 보존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고 예쁜 모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사실 상안검 수술 따로, 눈썹 거상술 따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안검하수, 눈 뜨는 근육을 이렇게 잡아주는 눈매 교정과 함께 이제 안검하수 수술을 같이 해주면서 눈썹 거상술을 같이 해주면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같이 좀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요즘 성형을 많이 하는 이제 중장년층이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아직 그 수술에 대한 위험성이나 두려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황 원장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누구나 다 얼굴에 대한 이제 컴플렉스는 이제 한두 개쯤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이제 특별한 분들이 아니면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 사회생활을 하실 때 조금 아무래도 소심해지고 좀 위축되고 이제 그러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성형 수술을 통해서 컴플렉스를 좀 약간 개선하면, 이제 얼굴로 보면은 이제 작은 부분이지만 이제 삶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변화를 이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처음에도 이제 살짝 얘기를 나눴지만, 기대 수명이 좀 많이 연장이 되셔서 이제는 또 나중에 은퇴하시고 제2의 인생을 또 준비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좀 젊어진 상태로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진 눈꺼풀 등으로 이제 일상생활의 불편을 좀 해소를 하고 좀 자신감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제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술에 대한 고민 때문에 오시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를 얼른 출근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뭐 회복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그 주위 직장 동료분들이 또 그거 보고 또 오시고, 두려움이랑 이런 걸 가질 필요 없이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병원을 좀 부모님들은 많이 찾으시는데, 이제 원래 이제 자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이제 수술 좀 권유를 못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녀분들에게 한마디, 그리고 또 수술할 병원을 선정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거는 우리 부모님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전성에 대한 그런 문제겠죠. 근데 안전성은 이제 수술하면서의 안전성은 이제 마취에 대한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취과 전문의가 있는 안전한 그 환경을 조성하는 그 마취 시스템이 가장 안전성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문 의료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 그리고 고령의 환자라면 앓고 있는 질환들이 있으실 테니까 이제 병력 등을 이제 내원시에 의료진에게 상세하게 이제 이야기해 줌으로써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얼굴을 수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담당하시는 의사분이 경험과 이제 실력을 두루 갖추신 성형외과 전문의인지를 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뭐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했는데요. 좀 많이 떨리고 긴장됐는데 또 많이 하나도 촬영하시는 유 원장님이랑 같이 하니까 편하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유, 유 원장님은 어떠셨어요? 황 원장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지금도 떨리는데 워낙 능숙하세요. 너무 잘하시네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